한양예술 선존대 창작가 예술인들이 주체 104 2015년 9월 자기들의 공연을 몸소 보아주시고 한없는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사랑과 운종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 창조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영광의 그날,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우리들이 준비한 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를 봐주시고 정말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오늘 공연은 우리 당의 70년 역사는 청년 중시의 역사, 불패의 청년 강국을 일떠세운 역사라는 것을 보여준 공연이라고 정말 분에 넘치는 최상 최대의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그때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를 모시고 공연할 때 참가했던 동무입니다. 저는 그날 경의하는 원수님 앞에서 남성사등창 가리라 백두산을 불러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때 서합창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가와 인민의 환희로 공연을 시작하였는데, 공연을 다 보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은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이라는 그런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믿으시고 내세워 주시는가 하는 것을 그때 우리는 정말 심장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우리들은 지난 기간 백두산 용흥청년발전소 건설장과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장, 그리고 이번에 피해 지역 건설장들에 달려나가 혁명적인 예술 활동으로 건설자들을 비운 창조회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에 하답하며 벚꽃건설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을 거머하고 격려하기 위해 더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자. 뜻깊은 올해의 전투를 빛나게 결석하고 당 제8차 대회를 보다 의의있게 맞이하기 위한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초려전, 과감한 전격전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각지의 80일 전투장들에서 번이한 소식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80일 전투의 승리를 위해 주동적이고 창조적인 경영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경영 전략에서 주목되는 것은 원료 자재의 재자원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자원화의 비중을 높여서 여러 가지 수지제품들 생산하려고 지금 공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주민들이나 공장 기업소 기관들에서 파수지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 물품을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파수지를 수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새로 공정을 꾸린 파수지 가공에 따라 세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거듭하다 때 초점은 나가자 우리가 원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위들, 기관, 기업소, 주민 가서 탐문하고 구입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원료를 우리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원가를 들이고 더 많은 수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도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령성 용해군인 사출장화 공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용해군이지만 군사복무의 그 정신으로 하루 전투 목표를 110%로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일 전투에 들어서면서 모자있던 사출 한대를 더 가정시켜 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료를 재자원해서 생산이 99%까지 이용해서 12여 종의 수지까지 신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발 생산에서 가소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소제를 우리 자체로 연구해서 생산에 더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소제의 가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사업도 재밌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신발 생산뿐만 아니라 파수지를 재생 이용해서 농촌에서 절실히 필요한 수지 모판들을 여러 규격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양 기초식품 공장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험을 높이 올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우리 공장에서도 당원 동지들이 수도당원 사단에 탄원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 전화 연결을 계속 가집니다. 네, 우리 직장에 일하던 엄마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어제 기세 작업과제를 200%는 아마 수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동무들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큰 힘을 얻곤 합니다. 그들은 피해복구 전역에서 우리는 공장에서 항상 앞장서 나가는 노동기급이 되고 핵심 강원이 되자고 서로 거무하고 약속도 하면서 이렇게 일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경성 도자기 공장에서도 지금 각종 직기류들을 생산해서 피해 지역에 보내줄 생산 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본지고 있습니다. 이거 공장 노동계급은 이 80일 전투 목표를 더 높이 세운 데 맞게 이 가감한 중산노동력전으로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료와 자재 보상을 확고히 앞세면서 생산 조직까지를 짜고들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원료 공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송 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비의 점검 보수와 기술 관리를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설비마다 만가동 만발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별, 교대별 사회주의 정상 경쟁을 조직하는 것과 함께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적인 비품을 높이 발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하루 생산 실적만 놓고 봐도 지난 세기에 비해 2배나 높아졌습니다. 실제 인민들이 좋아하는 제품, 생활에서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전자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자기에서는 이 백색도와 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는 이 도자기 백색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유약, 안화 유약을 비롯한 석유 유약을 개발하여 생산에 받아들이고 도자기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송로들의 단위제 벽돌을 도입하여 소송 온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질 좋은 도자기를 생산하여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보다시피 지금 모든 공정들이 만두화를 도는 상태에 있습니다. 공장은 이번에 80일 전투 목표 계획 자체를 정전에 비해서 1.2배 이상 높이 세웠다고 합니다. 당창군 이룬다수도를 맞으면서 수도 시민들에게 보장할 제품을 많이 보장했습니다. 이 기세로 80일 전투에 재타 진입해서 생산 계획을 한 120% 세웠습니다. 자재, 설비, 애로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자들이 요리가 얼마나 높은지 생산 실적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업원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생산에서 눈에 띄우게 알립니다. 오늘 국제 소식 시간에는 먼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1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4,145만 6,900여 명, 사망자 수는 113만 5,6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1일 하루 동안 세계적으로 43만 1,900여 명이 비루스에 감염됐는데 이것은 하루 감염자 수에 있어서 또다시 최고 기록으로 됩니다. 특히 유럽에서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지역의 하루 감염자 수는 전염병 발생 이후 연일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일 현재 유럽의 총 감염자 수는 751만 3,500여 명, 사망자 수는 24만 3,7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21일 하루 동안에만도 19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1,7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됩니다. 영국 수상은 자국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프랑스 수상은 전염병의 2차 대유행이 기정사실로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유럽 지역에서 한때 호전 형세를 보이던 악성 전염병이 어떻게 돼서 다시 머리를 쳐들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 국장은 유럽에서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원인을 방역 조치들을 완화하고 각성을 늦춘 데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대륙 나라들이 전염병 전파가 장기화되는데 필요를 느끼면서 악성 비루스가 전파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나라들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난 시기 사스가 날씨가 더워지자 없어졌다고 하면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도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날이 감에 따라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은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학적 요구들을 부담스럽게 여겼으며 이동의 자유를 운운하며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것이 곧 비루스의 대대적인 전파로 이어졌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나라들에서는 가을과 겨울에 악성 전염병과 돌림 감기가 동시에 퍼지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가늠할 수 없다는 위구심이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서는 감염자들을 최고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1차 파동 때에도 볼 수 없었던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방역 조치들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감염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네, 지금 병원에 들어오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증상이 1차 파동 때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1차 파동 때보다 작습니다. 악성 비루스는 가족 단위로 급속히 퍼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비루스에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악성 전염병 확산은 지금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는 방역 사업을 완화한 것으로 해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유럽 지역의 상황을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염병 방역에서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 지역을 휩쓰는 무서운 전염병 폭풍은 방역 사업에서 순간의 자만과 방심, 안일 해이는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조립견이 18일 일본이 침략 역사를 바로 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수상 수가가 야스구니 진자의 공물을 반납하고 개별적인 국회의원들이 진자를 참배한 것과 관련해서 대변인은 일본의 부정적인 행위는 침략 역사를 대하는 그들의 그릇된 태도를 또다시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일본 군국주의의 해외 침략 전쟁의 정신적 도구로 상징으로 되고 있는 야스구니 진자에는 침략 전쟁에서 중재를 범한 14명의 특급 전범자의 위패가 보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서부의 고르주에서 18일 폭탄 공격 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이날 주 소재지에 있는 경찰서와 정부 총사들의 주변 도로상에서 폭발물을 실은 소형 버스가 폭발하면서 16명이 살해되고 약 9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폭탄 폭발로 해서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시에는 공포가 조성됐다고 합니다. 폐허 속에서 피해자들을 찾기 위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